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게차 구입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쭉 보이는 것이 이제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는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붉은색 계열의 지게차들이 있고, 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색의 지게차가 있습니다. 붉은색 계열의 지게차는 이제 두산에서 만든 것이고, 이 노란색은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지게차입니다. 한국은 대기업에서 만드는 지게차가 몇 군데 없습니다. 뭐 두산, 현대, 클라크 뭐 요 정도고, 나머지 중소업체에서 만드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두산, 현대께, 클라크 이렇게 세 종류가 많이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지게차를 구입할 때 그 용도에 맞아야 됩니다. 지게차는 용도에 맞지 않으면 그 기계로서의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3톤 지게차,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3톤 클래스의 지게차인데요. 일단 톤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몇 톤을 들 것인가, 요것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이 지게차는 인양 능력을 갖고 판단을 하는데, 인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느냐입니다. 얼마만큼 들 수 있다는 것은 이 지게차를 보시면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 지게차 옆면을 보면 이렇게 30D-9D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포렉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대에서 만들어진 포렉스 모델의 3톤짜리 지게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 톤수를 의미합니다. 자, 옆으로 또 가보시면 여기는 20이라고 써 있습니다. 프로5 20. 프로5 모델의 2톤짜리 지게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옆쪽에 가보면, 자, 두산에서 만들어진 프로5 3.3톤의 지게차를 말합니다. 이 숫자를 잘 보셔야지 내가 들어야 할 무게를 뭐 2톤 밖에 들지 않는데 굳이 뭐 3톤 지게차를 사야 한다, 그리고 뭐 4톤짜리를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들어야 할 무게를 적당히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지게차 옆에 숫자가 쓰여져 있는 걸 확인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3.3톤 지게차 같은 경우는 등록증상에 인양 능력이 3.25톤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근데 3.25톤의 지게차는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 조종사 면허증이 있는데요. 그런 3톤 미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요 옆에 보듯이 2톤 지게차라든가 이렇게 3톤, 이렇게 3톤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증상으로는 2.98톤 내지 또는 2.9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양 능력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그렇게도 또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게차를 보시면 일단 외관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계라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쓰임대로의 정상 작동, 또 원활한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셔야지, 외관이 외관이 깨끗한 것은 그냥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살 때는. 그러면 이제 용도를 볼 건데요. 지게차는 중요한 것이 앞에입니다. 앞에. 이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길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스트라고 합니다. 이 마스트는 물건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줄이 3개입니다. 이것은 3단입니다. 3단. 자, 한 번 올리고 2번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 마스트,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표준 마스트는 줄이 2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올라가는 3단 마스트라고 합니다. 보통 3단 마스터는 3m 50 이상을 인양을 하게 되고, 표준 마스트인 경우는 2줄인데요. 이 2줄 같은 경우는 보통 3m 정도 인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우리는 뭐 흔히 멍텅구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동발, 즉 포크 포지션이라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시프터라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옆에 있는 장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린더가 하나, 2개가 있어서 발을 각자 폭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운전석에 안에서 앉아서 이렇게 폭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적으로 이런 걸 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자, 여기 보시면 타이어가 있는데, 흔히들 공기 주입구를 뭐 구찌라고 하는데요. 공기 주입구가 없으면 이거는 흔히 통타이어 또는 솔리드 타이어라고 합니다. 이 통타이어의 장점은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마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타이어인지 아닌지를 요 바람, 그러니까 공기 주입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통타이어의 이제 단점은 이 쿠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평지에서 빠르게 달린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상하차할 때 쿠션이 없기 때문에 안정감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요 뒷부분은 카운터 밸런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지게차의 엉덩이 부분입니다. 물건을 많이 들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묵직해야 됩니다.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요 카운터 웨이트, 카운터 밸런스, 아니면 우리 흔히 오물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카운터 웨이트, 요거의 두께의 차이에 따라서 지게차는 같은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그 들 수 있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바로 요거 옆에 있는 2톤짜리 지게차 같은 경우는 카운터 웨이트 폭이 좁습니다. 그렇지만 이 옆에 있는 이 3톤짜리 지게차는 카운터 웨이트 폭이 좀 넓습니다. 2톤보다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 견인고리가 있습니다. 이 견인고리가 이제 실제는 많이들 사용하시지 않는데, 이 견인고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견인고리가 없으면 불측의 사고나 아니면은 지게차가 고장났을 때 이 견인 장치가 없게 되면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단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게 3개고, 저게 엑셀레이터입니다. 요걸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면 RPM이 조정돼서 엔진의 속도를 증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거는 이제 브레이크 장치고요. 이 브레이크 장치, 이 브레이크는 오로지 브레이크만 사용합니다.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인칭 브레이크라고 그래서 요걸 밟게 되면 미션의 그 운동을 끊어주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브레이크랑 같이 작동이 됩니다. 근데 흔히들 요거를 보통 엑셀과 이거를 사용하는데, 요거를 사용할 때는 물건을 상하차할 때만 써야지, 주행을 하거나 평소에도 막 요거를 밟게 되면 이제 슬립 현상이 생깁니다. 그 미션에 슬립 현상이 생겨서 미션이 빨리 마무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게 이제 많이 마모가 되면, 슬립이 마모가 되면 요걸 많이 사용해서 그 미션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제가 미션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진 커버를 열게 되면, 자, 요걸 엔진 룸이라고 합니다. 이 엔진 룸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장치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게차를 사러 갈 때 반드시 엔진룸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엔진룸 안에서 어떤 누유 현상이 생기지 않는지, 엔진에서 엔진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연료 라인에서 경유라든가 이런 것이 촉촉하게 비치거나 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였을 때는 나중에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엔진 장치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판을 들어보면 이 안에가 이제 미션입니다. 미션. 자, 미션도 마찬가지로 누유 현상이 있는지, 보통 미션 오일은 붉은색 계열의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잘 보시고 어디 누유가 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치들이 촉촉히 젖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구매하면은 미션을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미션 수리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유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미션과 엔진 상태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동절기에는 키 1단을 전원 스위치를 놓고 예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디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열이 충분히 되었다고 하면 이제 시동을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걸어 놓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한 5분간 기다려 봐야 됩니다. 5분간 기다려서 왜 5분을 기다려야 하냐면 이 엔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엔진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이유는 이 엔진 소리가 불규칙하거나 엔진에서 어떤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은 그 엔진은 수리를 해야 되는 엔진입니다. 엔진 소리가 고르게 항상 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아침에 시동을 걸 때 5분 정도 이렇게 좀 걸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이 그 냉단 상태, 즉 차가운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로 가기 전까지 엔진을 이렇게 예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약 5분 정도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를 확인하고 엔진 소리가 일정하게 계속 난다면 그 다음에는 주행을 해보고 작업 장치를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신 후에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엑셀레이터를 천천히 가속을 해보는 겁니다. 천천히 가속을 하는 겁니다. RPM을 높이는 거죠. 자, RPM을 일정 정도 높인 후에 또 엔진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엔진의 소리가 명쾌하고 고르다면 다시 조금 더 밟아봅니다. 자, 한 반 정도 밟은 후에 엔진 소리가 고르다고 한다면 뒷부분에 머플러 쪽에 매연이 나오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엔진에서 매연이 나오면은 그 엔진은 오래되었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피스톤의 링이라든가 연료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이 아예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연이 최고로 적게 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연이 많이 나거나 이런 장비들은 나중에 수리를 요할 수 있습니다. 엔진 부위를. 자, 그 다음에 엔진 상태를 확인한 후에 우리는 이제 작업 장치를 확인해 봅니다. 이 작업 장치는 유압 계통이기 때문에 미션과 엔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압 장치들을 확인을 하는데 지게차의 유압 장치에는 마스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마스터가 대부분인데 이 마스터를 끝까지 올려보고 천천히 올리셔야 됩니다. 또 틸트의 유압 장치를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우리는 마스터 실린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스터 실린더는 어느 쪽이냐면은 뒷바퀴입니다. 뒷바퀴가 유압 장치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뒷바퀴를 구동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유압 장치를 구동합니다. 지게차에는 이렇게 앞에 마스터 부분하고 뒤에 유압 실린더로 움직이는 마스터 실린더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끝까지 즉 우리가 부하를 준다고 하죠. 이렇게 부하를 주었을 때 엔진에 떨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유압 펌프가 계속 구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엔진에 아무런 소리가 없거나 엔진에 떨림이 없다는 것은 유압 펌프가 정상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핸들을 끝까지 돌려서 파워 실린더의 부하 현상까지 확인하시고 틸트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제껴서 부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엔진 떨림이 없어야 이것은 유압 펌프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유압 펌프가 문제 있을 때는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요. 주행을 앞뒤로 주행을 이렇게 해봅니다. 계속 주행을 합니다. 자, 지게차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우리가 옆에 요 주행 레바대가 있는데요, 요거는 오토 전진과 후진밖에 없습니다. 요 영어 잘 보시면 포워드 앞쪽으로 전진, 그 다음에 중립 뉴트럴, R은 리버스입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 이렇게 영어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진, 중립, 전진입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큰 지게차는 이제 단수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고 1단, 2단, 3단, 4단인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지게차는 3톤이기 때문에 단수 조정이 없이 그냥 전진과 후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는 방법이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 전진 포워드를 넣었을 때 내가 엑셀을 밟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게차가 가야 됩니다. 다음에 후진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제가 밟지 않았을 때 이렇게 지게차가 계속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미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미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관리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오래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반드시 아무것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후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후진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2단계에 반드시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경사각 측정입니다. 경사각. 자, 경사각이라는 것은 지게차는 등판 각도가 20도 정도 됩니다. 20도 이상 등판 각도에서는 원래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20도 정도 되는 등판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오르막길을 어느 정도 잘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우리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이로다가 우리가 측정을 하지만 실제에서는 측정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등판대가 없는 곳에서 지게차의 경사 능력을, 경사도를 주행하는 능력을 취할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등판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는 이렇게 지금 한 30도 되는 정도 되는 등판대인데, 이 등판대를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지게차는 지게차로서의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등판 능력이 있는지까지 확인돼야 미션이 제대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게차는 주행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주행을 위한 미션 장치를 이런 식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션은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죠. 이 미션은 핵심입니다. 핵심. 엔진이 물론 핵심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미션 장치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엔진 수리비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션의 어떤 능력을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게차를 구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엔진 시동을 걸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엔진 상태를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게차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의 능력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 엑셀을 공회전을 시켜 봅니다. 공회전을 이런 식으로 시키면서 머플러 쪽에 연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지게차는 지금 매연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매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색깔로 많이 구분합니다.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약간 푸른색도 있습니다. 흰색이나 그 푸른색 계열의 그런 연기가 나거나 이러면은 그 지게차는 수리를 요합니다. 연료 라인이 일단 안 좋거나, 그 안에 엔진 안에 있는 피스톤 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축이 안 좋아질 경우에도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건 나중에 다 수리를 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엑셀을 보면서 매연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개략적인 지게차 구입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지게차를 구입할 때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구매하신 분들이 많고, 추후에 우리가 흔히들 뭐 뒤통수 맞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일이 생기면 서로 간에 불신이 더 조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본적인 사항들만 확인하셔도 어느 정도 좋은 지게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게차 구입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게차 구입 요령 중에서 외관적인 기능들, 그 다음에 지게차의 핵심인 미션, 그 다음에 엔진의 능력을 검사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